안녕하십니까. 신용호의 문화영토론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제 근세 만주에 대해서 제가 쭉 개략을 설명했어요. 그쵸? 그래서 청나라, 대고려국, 만주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좀 이렇게 자세하게 그러면 만주의 영토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만주라는 지명과 청나라 왕조의 성씨가 잔존하는 영토 문화로 중요한 거예요. 왜 청나라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근세 만주는 청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주라는 지명이 왜 중요하냐도 나오는 게, 만주라는 지명은 본래 부족 이름이에요. 만주족이 원래 여진족입니다. 그런데 자기네 족명을 이제 여진족이라는 족명을 사용하지 마라. 그럼 만주 이제 그 만주 청나라에서 후금에서 청나라로 이제 국호를 바뀔 때 여진족이라는 지명은 앞으로 사용하지 마라. 우리는 만주족이다. 라고 황제의 명으로다가 바꾼 게 바로 만주족입니다. 그런데 그 만주족의 나라인 후금의 시조인 누르하치가 신라를 사랑하고 신라를 생각한다는 의미로 자기의 성씨를 애신강라라고 줬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애신강라 노이합족, 즉 아이신기어로 누르하치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리고 청나라 패망 이후 일본에 의해서 만주국 황제로 추대된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의 성도 애신강라 부이예요. 아이신기어로 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애신은 만주어로 금이란 뜻이에요. 즉 금나라를 건국할 당시 국호를 금이라고 한 거, 이게 김이잖아요. 그렇죠? 금이 김이잖아요. 국호는 물론 누르하치 자신의 성씨까지도 신라 왕실의 성씨인 김으로 명명한 거라는 거예요. 청나라 역사는 중국 역사가 아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중국을 지배한 역사다. 그랬을 때 청나라는 오히려 한민족과 우리 한민족과 더 가까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주라는 지명, 아니 후금의 시조인 누르하치가 신라를 생각하고 신라를 사랑한다는 그 생각 의미로 애신강라라는 성을 쓸 정도면 우리랑 가까운 거잖아요. 왜? 이들이 바로 여진족이에요. 그 여진족이 만주족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 한족 중국을 지배한 나라지 한족 중국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청나라 역사가 중국 역사라면 우리가 일제 병탄기 때 그 30년 동안 사실 우리 역사가 멈춘 거잖아요. 그냥 핍박당한 거잖아요. 그렇게 역사를 쓰지 않고 중국처럼 쓴다면 그 30년을 일본 역사로 써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270여 년간을 청나라 역사를 그냥 중국 역사가 땜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중국이 핍박당한 역사로 쓰는 게 맞는 건데, 그 청나라를 중국 역사로 가리키는 건 잘못된 교육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당장 우리부터 바꿔야죠. 청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금나라가 청나라, 즉 후금에서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는 거니까 되는 겁니다. 금나라라고 세웠다가 금나라가 이제 그 원나라에 망해요. 원나라, 몽골에 의해서 망했다가 다시 이제 금나라를 세워.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금나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흑음이라 그러는데, 그 금나라가 후금이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청나라로 됐다가, 그래서 중국을 지배하다가 이제 중화민국이 세워지면 아까 말씀드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멸청흥한을 내세운 신의 혁명에 의해서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민국이 세워지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사라졌다가 그 일본이 일본하고 우리 한민족하고 한족의 그 남방군벌 중국하고 이렇게 해서 만주에 대고려국을 세우려고 했다. 그게 실패하자 일본이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를 내세워서 만주국을 세웁니다. 이게 청나라의 그 변천사거든요. 사실 금나라에서 청나라로 그리고 만주국으로. 근데 여기서 청태조 누르하치는 바로 금태조 아골타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금나라 그리고 후금이 이렇게 되니까. 금태조는 아골타고 청태조는 누르하치입니다. 근데 금사에 보면
금의 시조는 한보이며 본래 고려에서 나왔고 그때 나이 60세였다. 여진과 발해는 본래 한 집안이다라고 돼 있어요. 뭐 만주원료교에도 그렇고 뭐 여진과 발해는 한 집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송막기문에 보면 금나라가 건국되기 이전에 여진족이 부족 형태일 때 그 주장은 신라인이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 중국 역사 소설이에요. 만주원료교에 보면 신라 왕의 성을 따라 국호를 금이라 했다고 그랬어요. 만주원료교는 자기네가 쓴 역사책이에요. 그 신라 왕의 성을 따라서 국호를 금이라 그랬고 아까 애신강나는 신라를 사랑하고 신라를 생각한다. 그래서 국호도 금이라 그랬지만 누르하치 금태조인 누르하치 자신이 청태조 누르하치 자신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성도 신라를 본따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려사에 보면 평주의 승려 김행의 아들 김국수가 금나라의 조상이다. 이렇게 여진과 우리 한민족이 같은 민족임을 시사하는 이야기 많거든요. 그리고 그 여진족이 이제 만족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이런 여러 문헌을 종합해보면 금의 시조 한보는 법명이고 한보는 법명이에요. 그때는 불교가 이제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다 법명을 갖고 있었으니까 법명이고 본명은 김행으로 마이태자 김일의 아들이자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 김부의 손자가 바로 한보라는 거예요. 결국 금태조 아걸타 완한미는 완한 한보의 10대 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청나라는 신라 후손들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족의 중국이 아니라 오히려 신라 후손들의 나라인 우리 역사와 가까운 거죠. 그런 청나라와 대한제국의 국경이 이제 그러다가 청나라가 되고 또 우리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출발점은 같은 민족이었지만 점점 이질화되면서 이제 이민족화 되는 현상이 생겼죠. 그리고 청나라와 대한제국으로 이제 갈라진 그 국경이 어디였었냐 그러면 과연 그걸 알기 위해서는 간도라는 데를 알아야 돼요. 역시 여러분 간도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의도도 알고 다 알지만 간도는 모른다 그러는데 바로 여기가 간도입니다.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압록강이라는 이 압록강 위에 심효지옥, 서간도, 북간도, 동간도, 연해주.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시에 보면 어머니 당신은 북간도에 계십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바로 이 북간도 여기가 용종이거든요. 용종.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이 용종에 계셨었는데 북간도 여기가 용종이에요. 압록강 건너서 여기가 용종이니까 어머니 당신은 북간도에 계십니다라는 게 저기 윤동주 시인이 용종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도가 왜 중요하냐? 윤동주 시인이 살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연해주까지 간도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간도는 대한제국과 중국 및 러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위치이고 중국은 러시아나 일본의 침략을 막는 방위전지가 될 수 있고 일본은 대륙 침략의 뒷돈 역할을 할 수 있고 러시아는 해양 진출 근거지 혹은 방위 진지로 모두에게 중요한 땅이었었어요. 물론 우리 대한제국의 땅이었던 거죠. 우리 대한제국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 시절에. 그런데 그 전에 고려 때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왜냐면 여기가 아까 요하가 여기거든요. 요하가. 그럼 고려 때까지는 이 요하까지 요 옆에 있는 여기 요양이 서경이었으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러시아입니다. 지금의 러시아. 그러면 당연히 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때는 이 만주 지역 중에서 여기 전체가 만주인데 이 만주 지역에서 북방고토 지역이라고 그러는 데는 농사 짓기도 좀 그렇고 지금처럼 그때는 이렇게 조밀조밀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북방고토 지역 쪽에는 사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 않아서 이 남쪽 만주에서 남쪽에 해당하는 이 간도 지역에 우리 한민족이 대부분 분포되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간도가 그때까지 우리 땅이었다는 보장이 어딨냐? 바로 이겁니다. 1902년에 이범윤을 간도 시찰원으로 파견했다가 1903년 10월에는 간도 관리사로 임명합니다. 고종 황제가. 호구 조사를 통해서 간도 주민을 보호하고 세금을 수납해요. 세금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간도가 대한제국 영토였으니까 이범윤이 세금을 징수했지 만약에 그때 그게 청나라 영토였으면 청나라에서 이범윤이 세금을 징수하는 거 그냥 놔뒀겠습니까? 우리가 청나라보다 대단한 나라였던 것도 아니고 청나라보다 빌빌대던 나라였던 거 솔직히 인정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땅이었으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간도는 만주에서도 남쪽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해당하는 지역으로 농업을 하기에 적합한 기후로 만주 주민의 상당수가 간도에 살았고 대한제국 영토로 인식되어서 대한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 약 80% 정도 오히려 80% 이상이었다 그래요. 그 당시 일본이 시행한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도를 일본이 청나라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1902년, 1903년만 해도 우리가 세금을 거둔 그 땅을 일본이 1905년에 을사의 격으로 대한제국의 예결권을 빼앗고 나서는 1909년 9월 4일에 청나라랑 간도협약을 맺는 겁니다. 간도협약은 한족 중심이 중국이 아니라 청나라랑 맺은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일본이 1909년에 청나라랑 간도협약을 맺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간도를 할애한 거예요. 근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도협약이 일본이 한족 중심의 중국이 아니라 청나라랑 맺은 협정으로 그 대가로 훗날 대중국 침략 노선으로 그 둔갑하는 만주철도 부속권을 얻게 되거든요, 일본이. 그런데 청나라랑 맺었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의 한족은 청나라랑 일본이 맺은 조약이니까 또 청나라 역사가 중국 역사가 아니니까 한족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 비록 을사의 계약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지만 엄연한 주권국가인 우리 대한제국이 있는데 대한제국을 배제하고 영토협약을 맺은 거니까 그 협약 자체가 무효인 거예요. 무효인 거. 왜냐면 훗날 이제 1952년에 뭐 샌프란시스코 조약 막 이런 거 하고 이럴 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일본하고 중국하고 맺은 것 뿐이 아니라 1차 대전 이후에 특히 영토가 왔다 갔다 한 조약은 무효라는 거를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국제법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간도는 중국으로 넘어간 게 그냥 묻히고 말아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주국이 1945년에 8월에 우리가 광복되던 그때 만주국이 중국 영토로 귀속되면서 간도 자체가 같이 만주국 영토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만주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일본은 간도 협약을 통해서 우리 영토인 만주를 청나라에 넘기고 그리고 청나라랑 국경을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긋습니다. 일본이 청나라 간도협약을 1909년 9월 4일 날 맺었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청해 동쪽 국경을 백두산으로 하고 일본은 가을도에 설치한 통간부 파출소 등을 조인하고 나서 2개월 내로 철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게 쭉 간도협약 내용인데 지금 여러분께 보이는 자막이. 그런데 거기서 1번, 2번이 제일 중요하죠. 왜? 국경을 두만강으로 하고 간도에 통간부가 설치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2개월 내로 철수한다 그랬어요. 통간부가 설치한 파출소를. 그러면 그때 일본이 우리한테 그 을사의 계약 맺고 난 뒤라 우리 정치를 관여하기 위해서 거기다 통간부를 세운 건 통간부 파출소를 만든 건데 그러면 일본이 우리 영토였으니까 일본이 거기다 만들었지. 청나라 영토였으면 거기다가 그걸 만들었겠어요? 그때 만들 수가 있었겠어요? 청나라를 지배할 때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이미 많이 파고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맨 끝에 일본이 그 대가로 간도 만주철도 부설권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들 마음대로 국경을 긋고 만주철도 부설권을 얻는 거지 우리가 맺은 조약도 아니고 또 일본이 한족 중국과 맺은 것도 아니고 그냥 청나라랑 그렇게 하면서 국경을 긋고 자기네 철도 부설권 얻고 그러면서 자기네가 설치했던 그 통간부 파출소도 철수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황을 볼 때 그때까지 간도는 우리 대한제국의 영토였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간도협약에 두만강이 국경에 있는 것을 명시한 사실 자체가 그때까지는 두만강이 국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만일 두만강이 국경이었다면 굳이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청나라는 당사국인 대한제국을 배제하고 침략자에 지나지 않는 일본을 상대로 대한제국과 청나라의 국경을 협상하면서 국경을 마지막으로 확정짓고 싶었던 거죠. 왜? 대한제국은 죽어도 안 해줄 거니까 침략자인 일본이 와서 하니까 자기네 땅도 아니니까 그거 해줄 거니까 청나라는 하고 싶었죠. 그러면서 그래 만주에 그럼 철도 부설해. 왜? 우리 땅 아니니까 니네가 만들든 말든 알게 뭐야 라는 식이었던 거죠. 일단 국경만 그놓자. 그게 나중에 중국을 침략하는 그 청나라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철도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쨌든 일본은 그 점에서 그럼 가지고 우리 땅도 아니니까 그 니네 국경이라고 치고 우리가 어차피 또 만주에 철도 만들려서 니네 침략할 거니까 그럼 그냥 이렇게 맺자. 그래서 맺어진 게 간도협약이고 그로 인해서 청나라와 우리의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확정되고 그리고 일본은 만주를 군사기지화하면서 만주에 철도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간도협약의 진실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청나라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고려국 그 대고려국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